뭐고? 저당 땡겨요. 자, 일단 43쪽에 186번을 한번 봅시다.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어요. 문제를 이렇게 읽어봤을 때 윤서야 뭘 써야 될 것 같아? 그죠?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자,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을 가져와 봅시다. 판별식은 k 빼기 1의 제곱에서 얼마 뺀 거죠? 그쵸? 요렇게 한 게 판별식인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쵸? 0보다 커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인가? 근데 마이너스는 왜 그거 안 해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요. 이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제곱을 해도 제곱하면 없어지잖아. 똑같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전개를 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배운 사람들은 풀 수 있지만 2차 부등식 안 배운 사람 못 풀겠다, 그지? 저 배웠어요? 배웠지 너는. 기억 안 나요. 우리 2차 부등식 했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면 일단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인수분해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 요게 0보다 크다인데 솔 기억나요? 아, 그 맞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은 무슨 값이었더라? 사이였어요? 끝이었어요? 끝이었지, 끝. 그치? 끝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 생각나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생각나는 k 값이 3이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 1과 3의 요렇게 바깥쪽.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나 또는 요렇게 된다가 요 2차 부등식의 해죠. 그렇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 중간고사에 나올 수는 없어. 중간고사 범위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은 뒤쪽에 나오는 거니까 공부할 필요 없네. 이런 문제다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으면 돼요. 그 이후에 계산은 뭐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계산을 못할 수도 있어. 답은 맞는데 가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43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 190번 풀었나요? 아니요. 자, 19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0번. 일단 이런 문제에서 처음 스타트는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에 뭘 찾는 식부터 써야 될까? 교점 찾는 식부터 써야 돼요. 그렇죠? 교점 찾는 식. 자, 태연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의 교점, 만나는 지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얘네 둘을 어떻게 쓰죠? 내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교점 찾는 식,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얘기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잡으면 요 방정식의 해가 얘네 둘이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값이 3하고 1이 나왔다라고 가정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요렇게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서 만났는데 요 지점의 x좌표가 1이고 요 지점의 x좌표가 3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도록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부터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되겠어? 2차 함수 쭉 써주고 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봐봐. 교점 찾는 식이라고 하면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에서 요 우변만 갖고 와가지고 그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그게 교점 찾는 식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 찾는 식부터 쓰자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갖고 와서 둘이 어떻다? 같다.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그쵸? 이 식이
요 둘의 교점을 찾는 식인 거야. 그런데 교점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만나도록이라는 건 얘네들이 교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교점이 두 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만나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고 뭘 가져도 돼? 중근을 가져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면 요 방정식이 그냥 실근을 갖도록 해주면 된다. 그죠?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그 실근이 바로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그럼 뭐 또 뭘 써야 돼요? 판별식이지,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을 잘 쓰기 위해서 우변으로 넘겨놓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x제곱 플러스 m-2x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요 놈의 판별식 갖고 오자. 자, 희주야 판별식이 뭘까? 그치? 이렇게 되겠고 얘가 0보다 어떠면 돼요?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그렇죠.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풀면은 m제곱 마이너스 4m 그리고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4 되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강효가 이것도 뭐 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이잖아. 얘도 인수분해할 수 있죠.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그냥 m으로? 그쵸. 그냥 묶어주는 거. m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니까 아까 전처럼 이것도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이번에도 사이가 될까요? 끝이 될까요? 끝이죠. 0보다 크면 끝이에요. 어디와 어디의 끝이야? 0과 4의 바깥쪽.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m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m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전 똑같은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올 수는 없어요. 2차 부등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포인트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찾는 식을 써가지고 그놈의 판별식을 보면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단순한 교점 찾는 문제가 있나? 규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4쪽으로 가서 44쪽에도 계속 무슨 얘기냐면 교점 찾는 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라,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만나도록 그랬죠. 만나도록. 교점이 생기도록 이런 말이잖아. 그지? 이것도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지? 교점 찾는 식을 일단 이렇게 써놓고 요 놈이랑 2x 플러스 k가 똑같다라고 써놓고 이 방정식이 뭘 가지면 돼? 실근을 가지면 돼. 맞나요?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 한 다음에 요거에 뭘 쓴다 소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되니까 방금 앞에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계산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92번으로 가서 자, 얘도요 문제를 읽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요 직선의 교점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태연아 이것도 어떻게 시작해야 돼? 어떤 식부터 써야 돼? 는 그렇죠. 이렇게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이 방정식에 해를 지금 몇 개 알려줬다? 일단은 하나 알려준 거죠. 2-루트5라고 하나 알려준 건데 2-루트5라는 해를 보는 순간 나머지 하나의 해도 우리는 느낌이 오잖아. 누구죠? 2 플러스 루트 5라는 해가 나머지 하나의 해겠구나. 이렇게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다 하는 거니까요. 이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그냥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근에 뭘 이용하면 제일 편해? 합곱을 이용하면 제일 편하다. 합곱. 자, 그럼
윤서야, 합이 얼마죠? 이 마이너스 루트 5랑 2 플러스 루트 5랑 합치면 4죠. 곱하면 뭐죠? 그렇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합이 4고 곱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던져놓고 윤서야 뭐라고 쓸까? 그렇지. 마이너스 4x 그리고 맞아요. 요 방정식이 바로 여기 써있는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서로. 그럼 얘네들이 똑같은 식이 되려면은 이 2x가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4x가 돼야 되잖아. 그럼 A가 얼마였을까? A 얼마 집어넣어야지 얘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똑같아져요? 2. A가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B는 얼마일까? 그쵸. 뭐 나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넘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하면 더 편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가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4인 거고.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다. A가 2, B가 마이너스 4. 자,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겠고요. 그 밑에도 똑같아.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똑같은데 요 문제 한번 해보자. 195번에 답 한번 찾아줘 얘들아. 이미 푼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나 한번 다시 보시고 195번 안 푼 사람들은 195번 지금 풀어서 답 찾아봅시다. 방금 푼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요 과정을 잘 보면서 풀어주세요. 195번. 예, 195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 푼 문제랑 거의 똑같죠? 해봐, 가위 해보자. 자, y는이 아니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는 0.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교점 찾는 식을 쓴 다음에 이제 넘긴 거죠. 넘겨서 x제곱 플러스 묶어서 쓰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네. 그치? 자, 요 방정식의 한근이 얼마야?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다른 한근은 얼마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두 근을 다 알았으니까 얘네들의 뭘 쓰면 된다? 합곱을 쓰면 된다. 합이 얼마일까? 4. 곱은 얼마일까? 2 2. 자, 그럼 합이 4고 곱이 2니까 x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자,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 똑같다니까요. 마이너스 4가 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a가 얼마? 마삼 마3. 그 다음에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얼마? 마이 마이. 이렇게 되겠지. 뭐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 아 이거 마이너스를 안 썼네. 이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94번에 답이 얼마 나오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윤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뭐요? 네, 일단 갔다 오고 본 다음에 그지? 교점 찾는 식을 썼죠? 요거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고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어, AB 한 다음에 어. 그 다음 또 3 넣어서 A랑 B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3을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a랑 b에 대한 식을 두 개를 얻어서 풀었다. 이게 하윤이 방법. 뭐 맞는 방법입니다. 그쵸? 또 다른 방법으로 푼 사람. 희준은 어떻게 풀었어? 갔다가 돼가지고 이어한 다음에 음. 끝나면서 그러면은 이거 이항시키면은 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인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근각의 수를 썼어? 그러니까 합이랑 곱을 썼단 얘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썼단 얘기예요? 합이랑 곱을 썼어? 그럼 얘네들의 합이 얼마고? 1이고 곱은 얼마죠? 곱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x제곱 던져놓고 마이너스 x죠. 그리고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인데 자, 그럼 어떻게 써요? 그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이것 때문에. 그치? 자, 우리가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쓸 때는요. 합곱을 요 자리에 이제 이렇게 부호 바꿔서 넣어주고 그대로 넣어주잖아.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맨 앞에 2가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럴 때 2를 어떻게 해주죠? 이렇게 붙이라 그랬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2를 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 요런 꼴이 돼줘야 되겠네. 그쵸? 이 분배해가지고. 자, 그러면 태연아 여기 이 어디 갔죠? 이 마이너스 2라는 부분이 요 식에 얼마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마이너스 2가 요 식이 어디랑 같아야 돼? 그쵸? x의 계수 요 부분이랑 같아야 되겠고 또 마이너스 12는 어때요? 그쵸? 여기랑 같아야 되겠고 그래서 a는 5가 되고요. b는 b는 얼마니? 마이너스 11이니? 아 그냥 아닌데?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2니까 13인가? 답이 이상한데? 2가 이렇게 돼서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 합 들어가고 곱 들어가고 1-가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그러면은 B는 13. 그지? 맞는데요? 그럼 답이 18 아니야? 예. 네. 근데 왜 답이 12로 돼 있지? 10이 아니에요. 뭐 10이 되느냐. 답 18 아니야? 이거 소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12가 났어? 어. 2를 근데 안 하고 어. 그냥 저 식에서 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를 해가지고 어. 합하고 같다 곱하고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각의 관계를 썼다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요거분의 요거에서 부호 바꾼 거니까 2분의 3a-3이 돼야 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1-b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두근의 합인데 두근이 요렇게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이면 얘가 1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두근의 곱인데 두근이 요렇게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6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풀어도 a-3은 2가 돼야 되니까 a는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곱하면 1-b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역시 b는 13이 나오죠. 예. 근각의 수를 써도 당연히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하고 13이 나와서 18이 되는 게 맞죠. 그지? 하윤이 이렇게 나왔어? 그지? 야, 답지가 잘못됐는데 맞으면 어떡해. 요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196번으로 가서 196번 여러분 풀었나요? 아니요. 자, 196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의 그 세 가지 모양 얘기했죠. 무슨 형이 있었지? 일반형, 표준형, 인수분해형. 그쵸? 태연아, 일반형이 어떻게 생긴 거였죠? 태연이가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 없었니? 네, 왜 없었죠? 몰라요. 왜 없었지? 저 앞타임에 들었어요. 목요일 날 처음 왔나? 화요일 날 오지 않았나? 아, 우리 그 화요일 날 얘기했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보구나. 자, 그러면 강혁아, 일반형이 뭐였지? X제곱, AX제곱. X제곱, 음, 플러스 음, BX, 플러스 C. 맞아요. 이거 써놔, 재현아. 저요? 아니. 태연아, 이거 써놔. 자, 요게 일반형. 그 다음에 윤서야, 표준형은 뭐죠? A 붙여놓고. 아닌데? 표준형은 요렇게 생긴 건데? PQ 들어가는 거. 희주야, 뭐지? 표준형? 뭐라고? 플러스 P야? X 마이너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표준형. 그 다음에 가야 인수분해형은 뭐지? AX 제곱
이름이 인수분해 형이면은 인수분해된 모양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X 어. 플러스 B 아니 무슨 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구만 이거.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시네요. 자, 여러분이 2차 함수를 볼 때요. 요 세 가지 형태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웬만한 문제 다 해결돼요. 맞아요.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운 모양은 표준형입니다. 표준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표준형 하면 어떤 점과 연결되는 모양이야? 꼭지점과 연결되는 모양이야. 꼭지점. 표준형 하면 꼭지점. 자,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거야? P, Q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대현아 듣고 있니? 다 썼어 이거? 자, 그래서 표준형이 P, Q라는 꼭지점을 가리키는 모양이라면 일반형에서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건 뭘까? 일반형에서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건 요거 끝에 C가 뭘 뜻한다 그랬죠? Y절편. Y절편. 하윤아 Y절편이 뭐지? 또 Y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Y절편이란 말이? Y 위에 올라가 있어. 뭐 위에? Y 선 위에 Y 올라가 있는 축. 축이지 선이. Y축하고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지점. 그게 Y절편이죠. 네? Y 축하고요. 만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한테 Y는 2x제곱 네. 마이너스 6x 네.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네. 자, 얘는 현재는 무슨 형으로 써있죠? 일반형이요. 일반형으로 써있는 거예요. 예. 일반형에서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요 숫자. 예. 요 숫자가 뭘 뜻한다 그랬지 방금? Y절편을 뜻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른 지점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Y절편, Y축하고 이게 Y축이잖아. 네. Y축하고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4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Y축에 여기에 4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일단 요 지점을 지나간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요 모양에서. 네. 자, 그럼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요 놈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앞에 있는 요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묶죠. 묶어요. 묶어줘요. 2로 묶어요. 묶는데 자, 끝까지 다 묶을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묶으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묶어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해주시고 자, 플러스 4는 안 묶었어. 밖에다 냅둬.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우리는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이 나와줘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 놈에 대한 뭘 더해주죠? 그쵸, 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태연아 마이너스 3의 반이 뭘까? 그것의 제곱이 뭘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분의 9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뒤에다 뭐 할까? 마이너스 4분의 9 해주시고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예. 희주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죠. y는 해주고 2 한 다음에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될까? 그렇죠. 요것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 4분의 9는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안 쓰였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쵸?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간다? 요거랑 그죠? 요거랑 곱해져서 나간다. 곱해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4가 있으니까 얘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면서 지금 이게 표준형이 완성된 건데 그러면 소라 이 표준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슨 점? 꼭지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다?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2분의 3이면은 뭐 여기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에 그러면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지나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된다. 그치? 자,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자, 얘가 아까 일반형이었잖아요. 일반형. 얘를 무슨 형으로 가볼까? 세 번째 모양. 인수분해 형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인수분해 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있네, 지금.
얼마로 묶을 수 있어요? 2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그죠?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잖아. 얼마로? y는 2괄호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됐지. 그러면은 윤서야, 이 모양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뭐라고? 아까 표준형에서는 아니 일반형에서는 y절편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인수분해형에서의 이 알파 베타는 뭘까? x절편이에요. x절편이 알파와 베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x절편이 얼마야? 1과 2인 거죠. 그치? 그럼 방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 지금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잖아.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몇 군데 보여? 두 군데 보이잖아. 여기랑 여기가 보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 얼마랑 얼마다? 1과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과 표준형과 인수분해형 이 세 가지를 잘 파악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그 이차함수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서로 간에 왔다 갔다 변형을 못 시키면 그러면 곤란하지. 꼭지점을 못 찾는다든가 뭐 x절편을 못 찾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내가 원하는 거는 196번 문제의 그래프를 딱 봤을 때 가혜야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지점이 보이지? 이게 이 함수의 무슨 점들이에요? x절편들이지. x절편들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은 뭘로 풀어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형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y는 한 다음에 a하고 괄호 두 개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a라는 값도 문제에서 벌써 알려줬어요.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동일한 a잖아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2차 함수를 일반형으로 이렇게 써줬거든요. 그럼 여기 x제곱 앞에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형으로 썼을 때도 여기는 뭘까? 1이겠죠. 그럼 이거 없어도 되죠. 그쵸? 그래서 괄호만 두 개 열어주고 강여가 이 괄호 안에를 뭐라고 채워주면 돼요? 그렇지. 요거랑 맞아요. 요걸로 채워주면 되지.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것을 표현한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전개시켜주면 이제 a랑 b 나오잖아. 응? 이런 방식으로 2차 함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라 a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2란 얘기. b는? 그쵸. 마이너스 3이란 얘기.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97번과 198번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구할 수 있죠. 이 교점에 좌표까지는 구할 수 있죠. 뭐 구해? 구할 수 있어.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있잖아. 그럼 교점 얘기가 나왔으면 가히 어떻게 해야 돼? 그지? 교점 찾는 식을 일단 씁니다.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5하고 같다. 이렇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풀 거니까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이죠. 이거 풀어줄 거예요. 태연아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1, 6에 마마 하면 되죠. x는 얼마 또는 얼마? 6 또는 1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직선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만나는 이 두 점에 x좌표가 6하고 1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컴마가 되겠고 여기가 6컴마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y좌표 0이요? 왜요? 왜 0이지? 1이라는 x좌표를 구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넣어야죠. 이 1이라는 x좌표를 이 식에다가 넣든 둘 중에 하나에다 x자리 넣는 거예요.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되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가 이 왼쪽 교점의 좌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이니까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6 집어넣으면 1 되겠죠? 그래서 6, 1이 나머지 교점의 좌표다.
그래서 197번 문제는 두 교점의 좌표만 적어 놓읍시다. 두 교점이 1,-4 그리고 6,1이다. 이렇게 좌표를 두 개 써놔 얘들아.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응?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요? 거리도 사실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좌표를 써놓으시고 좌표 평면에서 거리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고 구할 수 있어. 안 하네. 태연아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x축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건 x좌표와 x좌표의 차만큼이지 않을까? 길이가 5가 되겠죠.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는 것은 이제 y좌표와 y좌표 사이의 차이니까 이것도 5 아닌가요? 그죠? 아, 예.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걸 x라고 이거를 뭐 l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은 l의 값은 이 세 개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l 제곱은 5제곱 플러스 5제곱 이렇게 되지. 그쵸? 그래서 l 제곱이 50이 되니까 l은 5루트 2. 그래서 거리까지 구하려고 하면은 5루트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교점의 좌표까지만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 198번은 요거는 안 푸셔도 됩니다. 198번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교점 찾는 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만 쓸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44쪽까지 안 끝난 사람 있나요? 네. 너? 너 안 끝났어? 저 아쉽게 못 끝냈어. 아, 근데 저 진짜 끝낼 수 있었거든요. 아, 이 친구가 자꾸 설마. 너 씨.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60페이지까지거든요. 이제 요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아, 후원 교과서. 후원 교과서라서 우리가 주말에 한번 풀어본 문제들도 있고 또 교과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쭉 이제 풀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60쪽까지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지금 44쪽까지 자기가 질문할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